네, 반갑습니다. 장종용 시장점검입니다. 예, 오늘도 우리 시장 굉장히 선방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선방은 대주주 요건 완화에 대한 언급, 그리고 하나가 방역, 그리고 또 하나가 이머징 마켓이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는 부분. 예, 이걸로 볼 수 있고, 외국인 매도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외국인도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영미계, 유럽, 중동, 중국, 일본, 이렇게 5개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밥이 뭐냐면 요 중동, 얘들은 완전 밥이고, 유럽계도 뭐 외국인 치고는 좀 별거 아닌, 예, 중국계는 큰 의미가 없는 수준이고, 우리 전체 시장에서. 그리고 일본계는 일본, 그러니까 국민연금 같은 그런 성격의 자금이기 때문에 일본계 자금은 대체로 그냥 보유를 하고 매매가 거의 없는 편입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이만큼 팔았다 하더라도 영미계 외국인이 샀으면 우리 시장이 잘 버티는 거고, 얘들이 팔았으면 외국인이 산다고 해도 미끄러지는데, 일단 영미계 자금에 어떤 이탈은 없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아래쪽에 지지선이 강하기 때문에 2300선 부근의 지지선이 강하고, 오늘 실질적으로 거기를 확인하고 반등을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과연 의미가 없고 불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기술적 분석은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활용하기에 따라서 좋은 타이밍을 잡을 수도 있고 대응을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가 무용하다라는 사람들도 잘못된 말이고, 그리고 차트가 전부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잘못된 말이고, 저처럼 균형을 잡아서 하는 투자자들이 적절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달 생활비를 버는 걸로 한번 보여드린다라고 했는데, 운 좋게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 분봉에서, 어제 제가 말씀드린 거 여기 분봉에서 크기가 예, 제가 또 이런 것도 깔 맞추는 거 좋아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제 말씀드릴 때 이 갭 채우기를 보고 매도 걸어놓은 게 체결이 안 됐다, 올라가는 힘에 의해서 약간 더 줄 거라고 생각해서 그게 체결이 돼가지고 손실을 봐버렸다, 이랬는데 해외 증시가 나빠가지고 수익을 봤습니다. 그래서 장초에 던졌습니다. 던지고 나서 더 내려갔는데, 제가 오늘도 외부 일정이 있어가지고 대주주 요건 완화가 나왔을 때가 아마 이 정도 됐을 겁니다. 이거 매수하려고 걸었는데, 또 이거를 그냥 그때는 바로 기세를 보고 때려 샀어야 되는데 밑에 걸어가지고 체결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일단 뭐 올라가는 걸 먹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이 인생사 세용지마, 주식사 세용지마처럼 어제 잘못된 게 오늘 잘한 게 돼버리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식을 좋아하고, 그리고 선물은 그런 의미에서 매도를 먼저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매력인 것 같습니다. 내릴 때도 수익 날 수 있으니까. 거래세도 없고. 그래서 보시면 미체결에 보면 제가 307.5에 걸었는데 쭉 날아갔습니다. 아까 310까지 올라갔으니까 금액으로 치면 한 60만원? 60만원 정도 수익이 날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선물에서 무리해서 투자하시라 이런 게 절대 아니고, 또 선물은 큰 금액으로 들어갔을 때는 정말 위험하고 심리에서 밀려서 도저히 수익이 날 수 없고, 여기서 제가 저번 옛날에 60계약 정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60계약 정도 들어가면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어떻게든 손절을 시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알고리즘이 작동을 해서.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한 1000만원 정도. 1000만원이면 한 계약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00만원 이하로는 안 됩니다. 최소 금액이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약간의 교육도 해야 되고, 약간 진입장벽이 있지만, 내릴 때도 수익 날 수 있고, 오를 때도 수익 날 수 있고, 양방향으로 할 수 있다는 게 한편으로 보면 어렵지만, 이 시장을 잘 이해를 하고 잘 볼 수 있다면 굉장히 매력적인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걸로 한 100만원 정도 수익이 난 것 같은데, 1000만원으로 단타 해가지고 100만원 수익 난다. 뭐 물론 하루에도 가능하겠지만 시장이 나쁘고 이러면 그냥 속절없는 겁니다. 근데 이 선물은 시장이 나쁘든 좋든 어떤 식으로든 대응만 잘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타를 하실 거면 차라리 선물 매매를 하시라. 1000만원으로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0만원으로 100만원 벌었는데 이 100만원이 크게 번 게 아니라 코스피 변동에서 벌 수 있는 범위입니다. 물론 이 반대로 얻어맞으면 큰일 나겠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 제가 종종 따든 잃든 선물 매매하는 거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목표는 이번 달 끝날 때까지 1000만원이었는데 1179만 원이니까 이번 달 끝날 때까지 200만원 목표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제가 매도만 하다가 여기서 매수를 하려고 한 거는 요 지지선에 가까웠고 여기서는 반발이 나올 만하고 요즘 우리 시장의 체력으로는 충분히 지지선에서 반등할 수 있다 이런 거고 하지만 지금 이 추세를 대변하는 이런 이동 평균선의 방향들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 거래 대금도 낮고 좋지 않은 상황임은 분명합니다. 여기서 정부가 만약에 10억 원 유예 코스피는 큰 반응은 없겠지만 투자 심리 측면에서 시장이 내리면 정부가 뭔가 하는구나 요런 거 굉장히 큽니다. 시장 내리든 말든 정부가 신경 안 쓰는구나. 시장이 내리든 말든 신경 안 쓰는 것과 시장 내릴 때마다 뭔가 하는 것과 엄청난 차이입니다. 특히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하루에도 투자금 다 뺄 수 있습니다. 유일한 장점입니다. 투자금을 몽땅 현금으로 만들 수 있다. 이게 유일한 장점이고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한 번에 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부가 관리를 하고 그게 효과가 있든 없든 그렇게 시장 하락에 신경을 쓴다는 것은 엄청난 메리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좋은 거다. 요 10억 원 유예가. 코스닥은 코스피하고 달리 직접적으로 좋은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스닥은 바닥에서 적산병이 나왔습니다. 이 적산병은 뭐 흔한 거니까 간단히 설명드리면 밑에서 양봉 3개가 적산병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좋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잘 모르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정확하게 이 적산병의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서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연구를 했고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는 이론들 다 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뭐 제가 주식으로 뭐 떠들으라 그러면 하루 종일 떠들 수도 있고 뭐 토론 같은 거 하라 그러면 누구든 다 발라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또 약간 이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아무도 없는 데서는 말을 잘하는데 사람 보고 말하면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 그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적산병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뭐냐면 밑에 양봉 3개 나왔다 이런 게 아니라 양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봉의 패턴도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건데 양봉이라고 하는 것은 시가가 있고 시작가에서 올라서 마감하면 이 양봉이 되는 겁니다. 올라서. 그러면 요 해석을 보시면 첫날 내렸는데 이걸 말아 올리는 힘이 있더라. 근데 이게 겹쳐야 됩니다. 적산병은 그냥 양봉 3개가 아니라 겹치는. 둘째 날 하락했는데 이것도 말아 올리더라. 이 정도의 힘이 있고 의지가 있나? 셋째 날 내렸는데 이것도 말아 올리더라.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 정도에서 어떤 강력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지지력이. 이게 적산병입니다. 즉, 요거는 그냥 이렇게 사고 또 사고 퍼올릴 만한 어떤 지수대다, 가격대다. 그러니까 이거 저점이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게 언제 나왔냐면 요때 나오고, 이 적산병 나오고 나서 쭉 올라갔습니다. 이때 나왔습니다. 뭐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만약에 10억 원 유예뿐만이 아니라 인별로 바꾸면 10억 원인데 인별 합산으로 바꾸면 세대가 아니라, 이러면 진짜 코스닥 중소형주들은 더 이상의 리스크가 없습니다. 그냥 빨래줄처럼 땡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적산병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아직까지 이 추세를 극복한 건 아니니까 섣불리 예단을 할 수 없습니다. 주어진 상황만 갖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 못한 해석입니다. 어쨌든 여기 지금 이 추세가 하락으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 하락으로 만들어진 상태에서 또 방향이 아래쪽이고 요 나쁜 구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는 좀 무리입니다. 이것처럼 뭐 이때도 긍정적인 건 아니었지만 바닥권 적산병이 나와서 반전이 있었던 것처럼 반전의 가능성이 있다. 반전의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이거를 다 극복하기 전까지는 예단할 수 없다. 그리고 요 얼음이 깨졌지만 숨이 끊어지기 전에 얼음 밖으로 나왔다. 그래서 최악을 벗어났다라는 정도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도 뭐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대주주 요건과 관련해서 발표를 할 거라고 하니까 뭐 설마 3억 원 확정됐습니다라고 발표하면 진짜 예, 더 이상 이 폭발을 막지 못하고 선거에서 패배를 하게 될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3억은 아닐 것 같고 5억이면 그래도 안 한 것보다 나으니까. 근데 코로나 상태가 지금 엄중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10억은 유예를 하는 쪽으로. 예. 이게 좀 유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그러면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 올려드린 그 동영상이 맞은 겁니다. 10억은 유예할 것이다. 하지만 해봤자 본전이고 안 하면 크게 내리는 거니까 현금 만들자. 그러면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으니까 10억은 유예를 한다라고 하면 또 주식을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아직까지 모릅니다. 발표가 안 났기 때문에. 예, 그런 상태. 그리고 오늘 상보 전환사채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좀 이상한 게 매입 단가가 1,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뭐 어떻게 해서 이거 액면가로 계산해서 아마 그런가? 예. 아무튼 잘 모르겠지만 상보가 들어왔고, 요건 제가 한번 정리해서 올려드릴 건데, 그 전환사채하고 주식하고 또 리스크가 틀리니까 제가 지금은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다만 이 지금 업황이 돌아가는 거라든지 등등 그거를 잘 정리해서 올려드릴 거고, 나중에 주가가 혹시 빠지면 그때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닫고, 그리고 오늘 뭐 제 종목이 나쁘지 않았고, 빅히트는 어차피 이거 갈 건데 공모가까지 갈 거고, 아마 이거 추가 상장되는 거 보통주, 이 상환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한 것 같은데 2118원짜리가 전환됩니다. 35만원에 산 사람들은 진짜 얼마나 속이 끓겠습니까? 절반은 보호에 쓰고 절반은 이제 쏟아집니다. 80만 주가 쏟아지는데, 요 상장 추가 상장이 10월 15일입니다. 아니, 발행일이 10월 15일이고 11월 3일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11월 3일까지는 안 나오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거 다칩니다. 요거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결제일 기준이기 때문에
11월 3일에 상장한다? 그럼 이틀 전에 상장하는 겁니다. 언제 상장하냐면 내일 상장합니다. 그럼 내일 이 2,000원짜리가 88만 주가 쏟아집니다. 명백히 내립니다. 내일은. 어쩔 수 없습니다. 2,000원짜리인데 뭐. 여러분도 2,000원에 주식 샀는데 15만원 됐습니다. 안 팔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냥 한 방에 다 때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빅히트의 그 거래량을 보면 88만 주면 굉장히 부담되는 수량이기 때문에 내일 아마 이론적으로는 10% 이상 내릴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이제 공모가 가는 거고, 저는 이거 어쨌든 제가 생각한 가격까지 오면 추가 매수해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게 지금 상한 우선주가 추가 상장한 게 아마 그 보호해수 때문에, 아니 그 보호 확약이 걸린 15일짜리가 이제 곧 나올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것 같고,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내리고, 그 다음에 그 공모하고 또 상관없는 물량, 그 공모하고 상관이 있으니까 공모가 위에서는 그래도 좀 억제가 될 것 같긴 합니다. 추가 상장 물량이. 그렇지만 그렇게 이제 대기 매도가 쌓이게 되면 이 13만원 공모가에서 위로 올라가면 매도하고 올라가면 매도하고 그러다 보면 또 떨어지는 거고. 예. 그러다가 이제 코스피 200 편입하면 겨우겨우 어떻게 하다가 나중에 뭐 그 BTS가 혹시라도 사고를 치거나 이러면 그냥 뭐 나중에 한 3만원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물론 이건 그냥 최악을 가정한 예상이고, 이 3만원 가니까 팔아라 뭐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제가 틀릴 수도 있는 거고. 예. 다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속상하시겠지만, 원래 이 귀에 듣기 싫은 말이 진실인 경우가 많고 또 도움이 되는 말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다면 네, 빅히트는 그렇고, 세미콘 라이트, 세미콘 라이트는 그 제가 주변에서 열심히 정보를 모으고 있는데, 그 정보가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수주 상황이 아주 좋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업체하고도 접촉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지만 저 정도 되는 사람이,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 정도 되는 사람이 열심히 이렇게 알아볼 수 있다라는 것은 또 그게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어떻게 매매를 할 수는 없고, 다만 어제 말씀드린 이런 배경 상황과 회사 측에서 적극적인 특허 대응을 하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적어도 UVC 칩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익을 보호를 하겠다 이런 건데, 기술적인 부분 21선에 닿지 않는 것과 닿는 것과 살짝 하회하는 것과 이 세 가지를 보면 닿지 않는 게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닿지 않고 자기 부상열차처럼 21선 위에 이렇게 떠가다가 한 방 팡 때리는 거, 요거를 기대를 하는데 상황도 거기에 걸맞게 어떤 내용들이 있으니까 좀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예, 기대를 하고 있고, NHN벅스 아마도 한 달 안에 빵 한 번 있을 것 같고, 6개월 안에 자사주 매입이든 뭐든 할 것 같고, 그냥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날, 오늘 아침에 굉장히 공포스러웠을 거고, 거래량 많고 이런 종목들은 실제로 또 하락한 종목들도 많을 것이고, 그런데 이 거래 없는 종목들은 어떻습니까? 못 팝니다. 못 파니까 안 내려갑니다. 예, 진짜 이런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면. 그게 뭐 좋은 거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매일 주식 보고 하루 종일 호가창 보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게 부담일 수 있는데, 그냥 사놓고 기다리다가 뭐 거래량 터질 때 이제 팔고 나가는 저처럼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거래량이 많든 적든 큰 의미가 없습니다. 회사가 좋냐 안 좋냐가 문제지.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 없는 종목들은 이럴 시기에 안정감 있게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또 사실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이슈가 터지면 잘 올라가고,
도대체 거래량이 없는 게 뭐가 나쁜지 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데. 예, 어쨌든 벅스는 그런 어떤 매달 한 번 정도씩 이렇게 튀는 날이 있었다. 그리고 매년 자사주를 샀다. 요 두 가지만 가지고도 다른 뭐 엔터사들 사이에서 몸값이 오를 것이다 등등 이런 거 다 빼고도 뭐 기다려 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가 지금 맞다, 수소차 관련해서 이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NHN벅스와. 그래서 배경을 없애가지고 보고, NHN벅스가 아니고 수소 관련해서 내일 현대차 울산 공장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방문을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그럼 내일 현대차 공장을 방문을 하면 뭘 볼 것인가? 당연히 뭐 일반 자동차 라인을 보러 가지는 않았을 거고 수소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방문으로 수소차 관련주들이 또 한번 들썩거리지 않을까? 뭐 요런 정도. 어쨌든 말씀드려서 여러분들께서 인지를 해서 잘 활용을 해서 수익이 날 수 있는 거면 제가 다 공유를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하나 건너서 들은 거라서 이게 맞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없는 얘기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수소차 관련주에 관심이 있거나 보유한 분들은 참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으로 가서 오늘 NHN 복스가 아니고 네이버. 네이버가 오늘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실적, 분기 2조 원대 매출을 연 실적인데 반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가를 반영할 만한, 주가에 선반영되고도 남았기 때문에 네이버가 분기 2조 원 매출하고 네이버의 영업이익률이 대략 한 10%대 중반 정도 될 겁니다. 그럼 연간 8조 원 한다고 치고 여기서 15%로 잡아주더라도 1조 2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납니다. 1조 2천억이면 적정 주가가 12조 원. 근데 이거 큰 자산이 필요 없고 감가상각 될 만한 자산이 없으니까 곱하기 2 하면 적정 주가 24조 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성장 프리미엄이 붙는 건데 네이버가 지금 시가총액이 49조 원입니다. 그럼 뭐 성장을 연 7%씩 성장하면 10년 있다가 2배가 됩니다, 회사가. 뭐 그런 거 적용해도 네이버가 앞으로 7% 이상 성장을 할 것이냐에 대한 어떤 프리미엄은 조금 과하다, 지금 주가가 과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슈. 하나가 이 실적이 잘 나왔다는 거, 또 하나가 CJ 대한통운 지분을 취득했다라는 겁니다. 16만 7,500원. 요거는 앞으로 네이버가 쇼핑을 굉장히 강화를 하겠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쇼핑이 돈이 되니까 옥션하고 이런 거 다 뺏어온 겁니다. 네이버가 지마켓, 옥션 이런 애들 거 다 빼앗아 왔는데 어쨌든 블록딜로 취득을 했고, 그게 두 가지, 쇼핑을 강화하는 거하고, 아마 지금 제가 예전에 CJ 대한통운에 투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점유율이 좋아져 가지고 작년 이맘때쯤 투자를 해가지고 많이 안 먹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많이 오르지도 않았고.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CJ 대한통운에 대해서 열심히 조사를 했고 또 그 글이 있을 겁니다.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또 시간이 길어졌네. 여기 보시면 이제 종목 정밀 분석에
했는데 요 당시에 이제 2018년입니다. 요 당시에 제가 열심히 조사를 했는데 보면 물류 쪽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최첨단 물류에 투자를 해서 뭐 당시 9만 평의 화물용 컨베이어 벨트 길이가 43km나 되고 뭐 이런 것들 로봇이 분류를 하고 근데 이게 택배 시장 점유율과 효율을 높이는 부분과 함께 그리고 중국의 간시가 있어서 중국 시장에서 어떤 제약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물류 시스템을 점점 더 갖추고 있어서 경쟁력 격차가 더 심해지고 있다라는 거.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봤던 부분이 뭐냐면 CJ 대한통운이 앞으로 이제 새벽 배송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것 같다. 결국은 쿠팡이나 마켓컬리나 이런 데서 자체적으로 새벽 배송을 하는데 CJ 대한통운이 새벽 배송 체계를 갖추면 뭐 표현하자면 좀 그렇지만 개나 소나 이제 신선식품 사업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쿠팡이나 마켓컬리는 아마 망할 겁니다. 그거를 네이버가 아마 하지 않을까. 그럼 물론 네이버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새벽 배송 할 수 있는 사업자들이 네이버 플랫폼을 활용하고 네이버는 CJ 대한통운을 밀어주고 이런 구조가 되지 않을까. 그랬을 때 네이버의 쇼핑 매출이 더 커지고 또 수수료 수입도 늘어난다. 이익 증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데 그래도 주가가 너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CJ하고 네이버가 제휴를 했는데 네이버가 지분 투자했으니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네이버가 지분 투자한 회사들이 이렇습니다. 미래에셋대우에 예전에 네이버가 투자를 했었는데 2017년에 투자를 했습니다. 2017년에 미래에셋대우에 투자를 하고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투자해서 오른다 이건 조금 그렇고 그리고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미래에셋대우 같은 경우는 요 장기 추세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렇게 장기 하락 추세를 돌파를 한 상태라서 앞으로 좋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주식은 보통 조정마다 사 모아서 대응을 하면 되는데 제가 증권주를 굉장히 좋아하고 다른 증권주를 갖고 있기 때문에 딱히 투자는 하지 않지만 앞으로 좀 좋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투자한 데가 YG입니다. YG엔터에도 2017년에 투자를 했습니다. 2017년 투자해서 지금은 그때보다 낮긴 한데 어쨌든 딱히 투자했다고 주가가 오른다 이건 아니라서 CJ 대한통운이 네이버의 투자로 주가가 오를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종목 더 다루고 싶은데 시간이 28분이나 돼가지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